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도영입니다. 자, 대학교 전형 소개, 그리고 입결 소개. 오늘은 상명대학교 편입니다. 이 상명대학교는 예전에 이제 상명여자대학교 전신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서울에서 광명상가 라인에 포함이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자, 뭐 학교를 뭐 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인식이라는 게 어차피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긴 합니다만, 우리 흔한 말로 이런 말 하죠. 야, 너 대학교 어디 갈 거니? 그러면, 제가 좋은 데는 못 갈 것 같고, 인서울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은 이 인서울이라는 표현 자체도 굉장히 호기로운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정말로 서울에 있기만 한 행정구역상 서울시로 들어간 학교를 따지면 몇 개 더 있습니다만, 그냥 그래, 서울에 있는 학교의 마지노선 하면 이 광명상가 라인에서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지요. 이제 캠퍼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원화 캠퍼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상명대는 천안이 아닌 서울에 있는 캠퍼스를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 올해 2022학년도 전형 소개, 그리고 작년 입결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학생 인원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1,500명, 그 다음에 1,400명 선정 되기 때문에 서울 캠만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인원이 적겠죠. 이제 지방에 있는 캠이 하나 있습니다만, 거기 합치면 인원이 꽤 됩니다. 뭐 특징이라고 하면 수시와 정식 한 70%, 뭐 67%, 요 정도 라인이고, 전형도 교과 하나, 종합 하나, 정시 이렇게 깔끔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뭐 두관식으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크게 변화는 없는데, 진짜로 큰 변화가 없는 대신에 사소한 부분의 변화가 있죠. 막상 이제 설명을 제가 할 때 큰 변화 없어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본인이 원서를 쓰고 학교 입결을 살펴보다 보면 0.1점 차이가 아쉬울 때가 있고, 이 전형이 이렇게 바뀐 거 하나만으로도 좀 안도의 한숨을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큰 틀로는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올해 바뀌는 게 많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캐치를 하셔야 유불리를 따지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바뀐 게 뭐냐면, 교과 전형이 고교 추천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차이는 뭐냐면 자소서가 빠지고 제한한 인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상명인재 전형 인원이 조금 줄었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고교 추천 전형이 신설이 됐고, 교과 전형으로 이제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명. 이 10명이라는 의미가 크게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학교에 과연 20명, 30명씩 상명대를 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교과는 니네 맘대로 들어와 있던 거를, 야, 니네 10명까지만 한 학교당 받을 거야 라고 하는데, 전국의 고등학교가 2,000개가 넘기 때문에 상명대에서 받을 수 있는 이런 걸 따진다고 학교당 10명이면 2만 명까지 받을 수는 있어요. 1,500명 뽑지만 2만 명만 내가 번호표를 줄게, 이런 느낌입니다. 정시 소폭 증가 있고,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이 조금 바뀌었고요. 자기소개서 폐지됐다. 여기 이제 서머리가 되겠습니다. 들어가면, 자, 학교장 추천입니다. 뭐가 바뀌었냐? 똑같죠? 264에서 367 조금 늘었다라는 게 나와 있고, 교과 100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2합 7이라고 하는 수능 체제가 걸려있죠. 2합 7 정도면은 내가 넷이 좀 딸려. 그래도 등급은 좀 적당히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면 교과를 찔러볼 수 있는데, 뭐가 좀 달라졌냐면, 자, 10명 제한 말씀드렸죠. 10명 제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요게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내신 이제 선택 과목 같은 경우 하면, 요즘에 물투나 지투, 화투, 과학 선택 과목도 그렇고, 수학이 이 통합 과정으로 바뀌면서 세 과목으로 선택 과목이 나눠진 거 아시죠? 올해 6월 모평 끝났는데 이걸도 말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고등학교에서 전부 다 수강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두 개만 선택을 해서 어떤 학교는 확통을, 어떤 학교는 기하 같은 과목을, 특히나 과탐2 같은 과목은 ABC로 선택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그게 성적에 좀 안 들어왔어요.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1부터 9까지 숫자로 나오는 등급만 가지고 내신을 때렸는데, 이제 앞으로 ABC라는 과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ABC 과목이죠. 진로 선택 과목 3과목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9등급제가 아니라 ABC로 나오는 과목 3개를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대부분 A를 맞죠. 왜냐면 한 3등급 정도만 맞아도 A를 맞게끔 대부분 점수 주려고 ABC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학교 은미치 하듯이. 하지만 그래도 그거 3개 정도는 반영을 하겠다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여기서 페널티를 당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결인데, 자, 입결에서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셔야 될 건 거의 대부분의 전형,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학과
그리고 서울대, 연대, 고대 같은 최상위권 학교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도 2021학년도 입결이 떨어진 학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게 특징이라고 그랬죠. 이유는 뻔합니다. 대학이 못 가르쳐서 아니라고 그랬죠. 사람이 줄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조금 경쟁력 자체, 경률 자체가 떨어져서 입결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코로나 때문에 공부를 안 한 것도 한몫은 하지 않나 싶습니다만, 보시면, 역사 콘텐츠, 뭐 문헌 정보 같이 약간 문과 계열의 학과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작년 입결이 가장 낮았던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과로 넘어갔을 때도 역시 대부분의 학과에서 입결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인구가 더 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입결이 이렇게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지원을 하시면 전략적으로 조금이라도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전형입니다. 진짜로 바뀐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자, 노멀합니다. 서류 100%를 3배수를 뽑고 면접을 보는 방식 딱 하나 바뀌었네요. 자기소개서가 사라졌습니다. 이건 좋은 일이죠. 점점점 자소서가 사라지고 뭐 추천서도 사라지는 분위기 때문에 전형 자체는 점점 심플해지고 있어요. 학생부만 클릭해서 넣으면 끝나는데 그만큼 변수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자기한테 불리한 학생들도 있겠죠. 하나 더 많이 했는데 뭔가 학생부에 드러나지 않은 나의 장점을 어필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자소서 없는 학교에 쓰시는 건 비추입니다. 입결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기 조금 다른 게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게 내신으로 줄을 세우는 전형이 아니다 보니까 매년 입결이 인기학과 비인기학과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 약간씩 눈치작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만 교과전형이 전반적으로 하락세였던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 보면은 7개 정도 제가 학과를 좀 뽑아봤습니다만 그 중에 3개가 작년에 제일 낮았고 재작년이나 재재작년 같은 경우가 뭔가 낮은 점수가 나온 학교도 있었고 이과도 조금 빨간색 밑줄이 좀 분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작년에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왕창 떨어지거나 하진 않았다. 자, 정시 일반 전형입니다. 자, 상명대 정시 전형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뭐냐면 서울에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한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과 수학을 선택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과를 가면 기하나 미적분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수능 볼 때 정시에서 요즘에 그렇습니다. 확통 가면 옛날로 나형 문과 수학이고 이과 수학으로 가게 되면 기하나 미적분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상명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10% 정도 이제 가산점을 좀 먹여놨죠. 그래서 내가 굳이 이과 수학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갈 수 있는 학교다. 그리고 서울에 있다. 이 두 가지가 장점이자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 반영 비율이 조금 변경이 됐지만 수학 가산점은 유지가 되었다. 이게 좀 특징입니다. 가산점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연계의 국어가 20에서 25로 좀 늘어났고 탐구가 25에서 25로 살짝 줄었습니다. 이건 몇 번 설명 들었지만 결과론적으로 봐서 국어시험을 잘 본 친구들한테 유리한 거지 여기에 퍼센트가 늘었다고 해서 내가 5%만큼 과학 공부를 덜하고 국어 공부를 더 하는 건 아니니까 이 가중치 자체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시 같은 경우 이제 특징이 뭐냐면 교과보다 좀 더 심합니다. 자, 보시면 입시 결과인데 2021학년도 겁니다. 요 퍼센트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퍼센트인데 영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명대 같은 경우는 100분위가 여러분들이 비교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00분위 환산표로 제가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표준 점수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거를 100분위, 누적 100분위로 환산을 하다 보니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만 하셔라 라는 멘트가 항상 적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과 올, 이과 올, 심지어는 뭐 82에서 73 정도로 툭 떨어지는 과들도 좀 생기죠. 그러니까 그 종합이 조금 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그 다음 교과지만 정시 같은 경우는 기회가 3번밖에 없기 때문에 함부로 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마저도 6장 중에 한두 장을 쓰는 거기 때문에 약간 한두 학교 정도는 호기를 부려볼 수가 있지만 정시는 가나다 3군 중에서 대부분 가나에 학교들이 많이 몰려있기도 하고 나다에 몰려있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학교를 고르다 보면 가나나 중에서 하나 정도는 좀 많이 아쉬운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할 때
호기롭게 지른다기보다는 약간 신중한 결정을 좀 하게 되죠. 그리고 정시에는 상대적으로 현역에 비해서, 다른 전형에 비해서 재수생들이 또 많이 지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이 지원을 할 때 보수적 경향이 좀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 예외가 조금 적죠. 그래서 문과든 이과든 이 대표학과 몇몇 학교를 뽑아서 조사를 하긴 했으나 예외 없이 작년에 최근 4년 동안의 입결 중에서 가장 낮은 입결이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상명대 소개를 드릴 건데, 상명대 하면 또 예전에 이런 것도 있죠. 뭐 재미있게 하나 사진을 넣어봤습니다만, 언덕백이 있는 학교를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서울에 있기만 하면 간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은 뭐 이거 가볍게 한번 던지는 사진이긴 합니다만 찰로 많이 나오는 거라 얘기를 했고, 특징 두 가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형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정시에서 꼭 이과 수학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역시 이 학교만의 특징은 아니겠습니다만 교과나 정시, 특히나 작년 입결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올해 지원을 할 때, 원서를 쓸 때 이 부분을 반드시 좀 감안을 하셔라. 이 두 가지 정도 특징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